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할까 말까 갈등할 때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소에 무언가를 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결정이 되고 나서 무언가 추진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 결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참 어렵다랄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평소에 좀 우유부단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나는 결정장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의 이 영상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고민을 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건데요. 바로 이 유튜브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줄 자신이 있었어요. 당신이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것은 이미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지만 그것을 하기까지의 어떠한 그 용기나 뭔가 이렇게 실행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계속 고민을 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이죠. 우리는 다들 알고 있어요. 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계속해서 고민만 하고 시행을 못했던 이유에는 제 나름대로의 너무 많은 사정들이 있었어요. 일단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는 살도 좀 빼야 되고요.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또 이 영상에 담을 좋은 글과 좋은 말들을 위해서는 뭔가 좀 마음도 편안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좀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정들을 모두 모아놓고 저는 오늘 다시 또 똑같은 갈등을 하죠. 나는 과연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 유튜브를 해야 할까? 하고 말이죠.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저는 대부분 좀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어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라.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는 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안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대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도 이 실행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실행을 하는 것은 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작을 일단 하고 나서 이렇게 동력을 얻어서 꾸준히 잘할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추진력을 얻기도 전에 비틀비틀 거리다가 실패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재도전할 용기조차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 막상 시작부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요. 저는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것을 통해서 결정을 돕는 편입니다. 바로 명분을 찾는 거예요. 명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은 사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의 문제라기보다는 하고 싶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지 그렇지에 대한 욕구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결과로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주는 어떤 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조언일 뿐 내 결정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싶은지 또 왜 하고 싶지 않은지에 대해서 명분을 양쪽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때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직접 손으로 쓰거나
직접 타이핑을 해보거나 눈으로 양쪽의 것들을 모두 비교할 수 있는,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아주 완벽한 답을 찾는다라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선택과 꽤 괜찮은 대안을 발견해 나갈 수는 있는 과정이 되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의 유튜브에 대한 갈등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됐어요. 유튜브를 하든지 말든지. 자,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싶은 이유와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한번 써봤습니다. 일단은 유튜브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요,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저는 확실히 편하겠죠. 아무래도 뭐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뭔가 이제 컨텐츠 개발하는 부분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도 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본업은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하는데 조금 더 뭐 이렇게 집중해서 좀 더 충실하게 할 수가 있겠죠. 유튜브는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이제 저를 좀 달랬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왜 반대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보통 이제 주로 조직 갈등, 소통에 대한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브랜드를 불특정 다수의 누군가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교육생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과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는데 이 유튜브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또 강의에도 필요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있겠죠. 이렇게 양쪽의 이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보면 바로 이제 양질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결정을 내리기가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의 이유를 단순히 개수로만 결정을 하면 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예를 들면 직장인이 회사를 하고 싶은 이유와 회사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적는다라고 봤을 때, 회사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이만큼 있다라고 볼게요. 많은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회사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딱 한 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장의 생계 곤란. 자, 이렇다면 단순하게 개수로만 비교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저의 갈등의 끝은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것으로 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저는 아마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모습은 1년 전에 저를 회상하면서 그때 한때 내가 유튜버를 꿈꾸면서 한동안 유튜브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했었지 라고 하는 모습과, 또 하나의 모습은 한 1년 정도 된 1년차 유튜버의 모습으로서 또 다른 영상을 찍고 있을 수 있겠죠. 부디 후자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